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거나 내가 그렇지 뭐 라고 체념합니다. 그래도 첫 번째 경우에는 반등할 여지라도 있지만 두 번째 경우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화를 내고 싶다면 상대를 잘 찾아야 합니다. 괜히 사회나 남 탓만 하면서 화를 내는 건 상황 타개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본인만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가 지나쳐서 홧김에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죠. 다니엘 핑크는 자신의 저서 후회의 재발견에서 후회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자기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분노도 잘 사용하면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한 자아 변화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분노의 방향을 타인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명언이 바로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 시였습니다. 이 뒤에 이어진 내용까지 감안하면 결국 이 시의 메시지는 무슨 일이 생기든 지나가니까 참아라거든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또 가난하게 살고도 참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푸시킨의 말과는 정반대로 분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해서 말이죠. 법이나 제도가 잘못된 사회나 타인에게 분노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분노해봤자 나 혼자 그것들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가난이나 혹은 불합리한 제도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거나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거나 누군가의 속임수를 사전에 알고 피하는 건 나의 생각과 행동만 바꾸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어 선생을 하다가 알리바바를 창립한 마윈,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 고생을 하면서 애플을 차려서 인류 문화를 바꾼 스티브 잡스, 빈둥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처럼 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결국 가난에서 못 벗어날 거라는 예상을 한 끝에 10대에 가출해서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등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에 대해 분노하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린 끝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성과를 이루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래도 삶이 여러분을 속여도 참겠습니까? 인생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걸어갈 도로는 MJ 드마코가 부의 추월차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심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의 인도, 부의 서행차선, 부의 추월차선 중에서 추월차선 쪽으로 옮겨가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목표에 제대로 겨냥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괴롭지만 당하고만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분노해서 미친 듯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매일 다른 사람들이 SNS에 올려놓은 호텔 사진, 자동차 사진, 해외여행 사진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또 비참한 현실에 한숨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뭐가 달라지고 나아지나요? 아니요. 오히려 현실만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달라지고 싶다면 SNS부터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진짜 부자들은 SNS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부자이거나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거나 허세를 부리고 싶은 사람들이 SNS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인드의 변화가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마인드를 변하기 위해서 독서에 힘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서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버들은 이 순서를 무시하고 당장이라도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부자가 되든 성공을 하든 출세를 하든 아무리 못해도 최소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방에 성공과 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습니다. 나 자신에게 분노했다면 그 다음 중요한 건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순간 실천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 나가십시오. 제가 최근 올린 동영상 니콜라 요키치 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키치는 2014년에 2라운드 41번 픽으로 NBA에 진출할 당시에 느리고 운동 능력 없다고 팀들이 관심도 갖지 않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요키치는 남의 의견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본인 할 것만 열심히 했습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요. 자말 머레이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고 1년 반 동안 출전을 못하게 되자 2021년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레이커스에게 졌습니다. 2022년에는 설상가상으로 마포주마저 부상을 당하면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골스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하지만 요키치는 진정한 인자강이었습니다. 머레이와 마포주를 기다리며 자신의 기량을 더욱 갈고 닦아서 발전시켰죠. 그들이 돌아오면 센터 이상의 역할로 그들을 많이 사용하리라 생각하면서요. 그 결과는요, NBA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올라운드 센터라는 평을 들으며 우승을 했습니다. 만일 요키치가 드래프트 당시에 전문가들의 평가를 그대로 믿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고향인 세르비아에서 말을 키우고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행복 기준은 다르기에 성공이나 부의 축적이 공통된 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내 현재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고민을 길게 하지 말고 실행에 나서십시오. 세상에는 고민만 하다가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이 99%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권해주고 싶은 한 권의 책과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폭력 남편을 피해서 단돈 $100만 들고 미국으로 가서 식무살인 하다가 미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고 하버드 박사가 된 서진규 씨의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를 읽어보십시오. 또 흑인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랩의 도전장을 내밀고 수차례 그래미상을 수상하며 성공한 백인 래퍼 에미넘의 자전적 영화인 8마일도 보시길 바랍니다. 비참한 현실과 시궁창에 빠진 자신에 대한 분노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때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근 발간된 세이노의 가르침 중 일부 내용을 참조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질떡하시고 부와 성공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북마전이었습니다.